백톡 첫 번째 이야기. 시어머니와 나. 예, 너희들 집 말이다.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중에 아파트 얘기한 거 있지? 거기서 시작하는 걸로 해라. 아버님 집이요? 그래, 여기저기 알아는 봤는데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니? 네, 그렇긴 하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 집이라 가서 보니까 성이 안 차네. 리모델링은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해줄 테니 그 집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네, 저는 괜찮아요.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거기 위치도 괜찮고 교통도 편해. 그리고 거기가 얼만 줄 아니? 요즘 집값 떨어졌다고 해도 떨어져도 10억 원 가. 우리가 10억짜리 집 해주는 거야? 그 집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아버님 재산이니 열애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아버지 재산이 다 우리 아들 재산이지. 아, 그런가요? 그럼 뭐 우리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도 그래도 갖고 있는 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들 주고 가지? 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세입자한테는 얘기해 둘게. 아직 기간 여유 있으니 복비 얹어준다고 하면 미리 나갈 거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저는 남자친구와 한창 결혼 준비 중인 예부 신부입니다.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결정해야 할 것들도 많고 그 결정들을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중 집을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거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워낙 비싸기도 하기에 쉽사리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던 터에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소유의 집 세 채 중 한 곳에서 저희에게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나. 어머님에게 얘기 들었어? 어떤 얘기? 어머님이 집 이야기 안 하셔? 아, 아파트?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 아버님 집이라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게? 자기는 거기 괜찮아? 그럼 나야 좋지. 야, 우리 집에서 10억짜리 집을 해줄 줄이야. 나도 생각도 못했어. 아무튼 결혼해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자. 그래, 알겠어. 그러면 집 마련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리면 되겠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래, 굳이 대출까지 받을 필요도 없고 나랑 자기랑 합친 돈이랑 처가에서 지원하신다던 8천 합쳐서 드리면 되지 싶어. 10억짜리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 정도면 전세 보증금도 안 되지. 그래, 뭐 따지고 보면 그렇네. 그러면 예단 예물은 어떻게 하지? 그건 처음 얘기 때처럼 안 하면 되지. 그런가? 우리가 공짜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집값 들이잖아. 그런 건 내가 얘기 드려 놓을게. 알겠어. 집 문제가 해결이 되자 나머지 결혼 준비는 솔직히 껌이더라고요. 세입자들도 저희 결혼 2달 전에 미리 집을 빼겠다고 하셔서 남자친구 말대로 저희가 모아놓은 돈들에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을 합쳐서 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빼드리라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결혼 준비를 했을 땐 리모델링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리모델링도 돈이 적잖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 기분이 좋으시다며 비싼 집 내어주셨으니 리모델링은 당신들께서 해주시겠다며 처음 약속하신 결혼 지원금을 추가로 돈을 더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님과 나. 어머 얘, 어디서 이렇게 일 잘한 업체를 선정했니? 제 친구네 오빠가 리모델링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과 나온 오빠인데
워낙 일을 잘해서 진짜 예약 잡기 힘든데 저 결혼한다고 하니 일정 빼서 먼저 해준 거예요. 정말? 우리도 나중에 그쪽에 의뢰해야겠다. 집이 정말 너무 달라졌어. 안 그래도 새 집이나 다름없었는데 너무 감각적이다. 정말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집이 더 넓으니 너희가 애나 키우면서 애들 크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 와서 살까? 10년이 뭐야? 20년 뒤에 봐도 못원할 것 같아. 네? 집을 바꿔서 살아요? 그래도 되지. 당장 말고 나중에. 아, 네. 뭐 둘 다 아버지 집인데 누가 어디서 살면 어떠니? 둘 다 아버님 집이요? 그래. 둘 다 아버님 집이잖아. 왜? 한 채는 니네 집인 줄 알았어? 너희 아버님 그런 거 짤 없어. 30년 넘게 살았으면 집 한 채는 내 명의로 해줄 만도 한데 아주 꼭지고 추질 않는다. 저는 이 집 명의를 그이로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얘 너 꿈도 크다. 아버님이 퍽이나. 그런데 왜 이 집에서 시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그때 다 말했잖아. 전 그래서 그의 명의로 해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 그때 왜 집값이라고 드린 돈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살려고 했니? 네? 그 돈엔 부모님 돈까지 들어간 건데요. 리모델링은 오롯이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고요. 너 내가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살진 모르겠지만 평생 살아도 돼. 사는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리 냈다고 생각해라. 월세를요? 그러면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너는 무슨 돈을 쳤다 뺏으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벌써 서운하다. 네? 아버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 안 나와. 기대도 마. 그러니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거야. 예단도 받으셨잖아요. 안 하기로 했었는데 집까지 받았으면서 예단도 안 하시냐고 해서 예단도 했는데? 솔직히 예단은 기본이지. 어떻게 그걸 안 할 생각을 하니? 그건 너희가 너무한 거야. 암튼 그 얘긴 그만하자. 아휴, 시기 한 달도 안 남았어. 어머님과 대화하고 나자 마치 눈 뜨고 코 베인 것 마냥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니 자신은 당연히 아버님의 명의를 안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신 언젠가 자신의 재산이 될 걸 알기에 그냥 선뜻 돈을 내어 드린 거라는 거예요. 남자친구야, 자신의 아버지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와 저희 친정에서는 도둑질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었으면 나중에 이사하면서 돌려받기라도 하지. 아버님은 돌려주실 생각이 없으시다기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와 나. 아무래도 이 결혼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혼식이 이제 2주 남았어. 집도 리모델링 다 하고 다음 주에 가전, 가구만 들어오면 되잖아. 고민하면 결정만 더 늦어져. 가전, 가구 안 들어온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해. 대체 왜 이래? 자기네 가족들 사기꾼이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실 거면 우리가 드린 돈이 보증금이 되거나 아니면 나와 자기 돈으로만 어떻게 쓰였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의 피땀 흘려 번 돈까지 아버님이 갈취해가고 리모델링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그 집이 아버님 집이라고? 그게 아들한테 집을 해준 거니? 그래놓고 나한테 그렇게 생색을 내셨어? 야, 너 욕심 많다. 10억짜리 집을 그냥 꿀꺽하려고 했어? 누가 그랬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어머님이셨어. 우리가 아버님한테 드린 돈이 3억이 넘어. 야, 그 집이 10억이야. 자꾸 10억짜리 집, 10억짜리 집 그러는데 그건 한창 집값 비쌀 때고 지금은 6억 하더라.
그럼 현금 3억에 대출 껴서 그 집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3억 꿀꺽하시는데? 명의 달라고 해. 우리가 융자 받아서 사면 되잖아. 아, 진짜 왜 이래? 너 이러면 시작부터 우리 곤란해져. 파혼해. 나 이런 결혼 못해. 나도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농락한 거야. 파혼? 너 지금 파혼이랬냐? 파혼. 파혼하고 나랑 우리 부모님 돈 2억 5천만 원 돌려주고 인테리어 비용 3,200만 원도 돌려줘.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순 없지. 아참, 예단비 3천도. 하도 비싼 집이라고 노래 불러서 예단비도 많이 넣었었는데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지. 야,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나 지금 매우 이성적이야. 그러니 파혼하는 거야. 여기까지 해. 더 할 말 없어. 그 후 이야기.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는 제가 직접 파혼 소식을 알렸고 집값과 예단비,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되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쌍욕을 퍼 부으시며 지금 어른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러는 거 다 용서해 줄 테니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모든 지인들에게 파혼을 알렸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하는 지인들에게까지 모두요. 그러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에 내용 증명을 띄웠더니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지금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 할 바 아닌 것 같아 양해를 바라지 말고 배려를 바라지 말라고 당장의 돈은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전 남자친구가 대출받아 메꾼 것 같더군요. 아무튼 제가 좀 예민한가 싶기도 하지만 시작부터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결혼은 진행하고 싶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저는 제 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톡 두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와 나.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아, 정말?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래, 좋아. 나도 오빠가 너무 좋아.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사랑해. 나도 너무 사랑해.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까? 그래야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기랑 결혼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바로? 그럼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나이도 30대 초반으로 적당하고 둘 다 직장도 있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허락 떨어지면 너희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내가 직접 허락 받을게.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 뵙도록 하자. 알겠어. 제겐 2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연애 기간 끝에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너무나 떨리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 다녀오고 난 뒤 양가의 날짜를 맞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자고 하셨습니다. 2주 뒤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다녀왔고 나름 따뜻한 분위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나.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통혁이 엄마예요.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긴 말하지 않을게요. 네? 긴 말하지 않을 테니 통혁이랑 헤어지세요. 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자고로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틀간 고민을 해봤지만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만 드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문제로 이러시는지. 집안 차이라고요, 집안 차이.
내가 봤을 때 너무 기우는 결혼이라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결혼해서 시작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아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모르나 본데 우리 신축 아파트만 두 채예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살고 다른 하나 월세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도 내가 아파트 해줬고. 그런데 아가씨네는?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오래된 아파트? 다 낡아 빠져서 그것도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나름 신도시의 값어치도 서울 못지않아요. 적어도 비슷한 집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서울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야.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저희를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고작이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연봉도 더 받지 않아요? 네, 연봉은 오빠가 500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것 봐, 500이 적은 돈이야? 그게 한 해 두 해 쌓이면 엄청난 차이라고. 우리 아들이 머슴살이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못 사는 집에 보낼 순 없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우선 일하는 중이니 전화 끊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게 전화를 걸어 헤어짐을 종용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자신들보다 못 산다는 이유였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뭘 모른다 치더라도 서울권이 집값이며 뭐며 더 높다는 건 다들 알지 않나요? 물론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10억이 넘는 곳입니다. 남자친구네는 지방의 신도심지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고요. 그곳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구분지어 헤어지길 종용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인연을 맺지 않아야 할 곳임을 알게 하려고 이런 상황이 생겼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나. 오빠, 우리 헤어져.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어머님에게 들은 이야기 없어? 엄마? 엄마한테 무슨 얘기? 우리 집이 오빠네보다 못 산다고 헤어지래. 그래?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어머님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부터 이러시는데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못해.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지방에만 사셔서 잘 모르시니 집 두 채엔 우리가 더 잘 산다, 신축 아파트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막말로 연봉도 내가 더 높은데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당신 자식이 더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럴 때 딱 수그리고 들어가면 결혼하고 나서 예쁨 받는 거야. 됐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결혼해야 해? 뭐라고? 안 해. 이 결혼 안 한다고.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꼴랑 지방에 아파트 갖고 있다고 되게 유세네. 아, 내가 오빠한테 말 안 한 게 있네. 뭘 말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앞으로 상가 두 채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말 안 하길 잘했네. 그 후 이야기. 결혼하면서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양가의 수준 차이로 싸우고 헤어지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잣대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날 것에 그것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가 탑닥찬타는데 제가 굳이 굽히고 들어가야 할까 싶더군요. 연애도 아니고 결혼, 평생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 생각보다 답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상견례를 할 것도 없다고,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고, 부모님께선 저를 위로하면서 현명하게 판단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바로 차단해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사 왜 전화를 한 것일까요?
전화를 한 이유야 대충 답이 나오지만 그 행동들이 우스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비 신랑과 나. 자기가 집 장만하는데 6천 들었잖아. 그래서 신혼살림 장만에 인테리어 예단비까지 해서 나도 6천에 맞추려고. 그래, 그게 공평하긴 하지. 집 대출도 있고 아직 우리 나이가 30 초반이니까 3년은 더 맞벌이하고 애기 가져야겠지?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긴 했어. 마침 청약 당첨되어서 자가가 생기는 건 너무 좋은데 6천 제외하고 나머진 모두 대출이라서 이율도 높아 부담이었거든.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가 바로 임신을 고려해야 하는 나이는 아니니 최소 3년은 맞벌이 하면서 최대한 갚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먼저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이제 우리 일인 건데. 그래, 맞다.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당장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명의 변경 가능할 때 공동 명의로 하자. 공동 명의? 무슨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는 거야? 뭐긴 뭐야. 집 말이야.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대체 왜? 왜냐니? 결혼할 때 똑같은 돈 들여서 결혼하는 거고 집에 남은 대출금은 같이 일하면서 갚아 나갈 건데 당연히 공동 명의여야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엄연히 내 집인데 이 집 팔면 가치가 수억 원, 아니 1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랑 나랑 똑같은 입장이냐? 자기 6천 들여 그 집 장만하고 나도 결혼하는데 6천 드리고 그 집에 든 대출금은 우리 둘이 앞으로 계속 따박따박 같이 갚아 나갈 건데 당연히 내 명의도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지.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그 6천이 값어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같이 갚는다고 공동 명의? 그건 부부가 되면 당연히 같이 하는 거잖아. 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거나 생각해 본다고 할 줄 알았는데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하네.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건 더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끝! 저는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귀던 중 우연히 청약이 나온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즈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기에 남자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해보길 권유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우리는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늘 한결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로 똑같이 하고 집에 들어가는 대출금도 최대한 같이 빠르게 갚아 나가자고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결혼이고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나갈 사람이니 시작을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이없어 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님과 나. 예,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 궁금한 거요? 네, 말씀하세요. 너 우리 아들한테 집 공동명의 하자고 했니? 네, 얘기했어요. 왜? 왜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니? 저희 결혼할 때 둘이 똑같이 6천만 원씩 드리고 집 대출금은 같이 갚아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이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재산? 우리 아들 집이지 왜 그게 너랑 공동이라는 거냐? 저희는 함께 결혼하고 그 집도 함께 갚아 나가는 거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가 되면 같이 갚는 거야. 당연한 거고. 자고로 집은 남자 명의로 하는 거다. 다른 건 둘째 치고 우리 아들이 마련한 집인데 명의를 같이 하자니? 너 진짜 염치가 없구나. 아,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저 집 명의는 그냥 포기할게요. 공동 명의 안 할게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처음부터 남자 키 꺾으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 줄 알아? 대신 어머님이 대출금 같이 갚아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따지자는 거냐? 전 제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시작하니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너 꼴랑 6천으로 혼수랑 예단해오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집 장만한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냐? 그 집도 6천으로 장만한 거잖아요. 남은 돈은 앞으로 갚아야 할 것들이고요. 그깟 혼수랑 집이랑 같아? 그 집 청약 안 됐으면 네가 자가해서 시작이나 할 수 있겠어?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뭘 어떻게? 아파트 중도금 어차피 나중에 대출로 거의 다 돌려야 하는 상황이니 그 중도금의 절반을 제가 갖고 있는 돈과 부모님 도움 받아서 마련할 테니 어머님도 같은 금액 준비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면 집 장만, 혼수, 예단해서 정확히 반반 한 거니 공동 명의해도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니?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하는 돈이 말이야. 사실 진작에 저희 부모님은 대출 받으면 저희 부담스럽다고 보태주신다는 걸 똑같은 상황에 시작하고 싶다면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그걸 왜 거절해? 사돈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는데? 저희 부모님 돈은 꽁인가요? 저도 결혼자금 외에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고 오려고 했던 건데 어머님 일이 나오시니 그런 거 다 됐고 그냥 정확히 반반 결혼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럴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사돈이 도움 주신다고 하면 받고 남은 돈은 살면서 둘이 벌어서 천천히 갚아나가. 와, 뭐야? 완전 도둑놈 심보들이네. 뭐라고? 도둑놈 심보? 그럼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철면피 같아요. 너 말이 좀 심하다. 사실 저도 이렇게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기분 좋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공동명의 하는 것으로 하고 결혼 준비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하니 더는 안 되겠네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왜? 파혼이라도 하게? 네, 파혼하려고요. 축복받으며 사랑받으며 준비해도 힘든 이 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그나마 너 내가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예쁘게 봐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저희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후 이야기. 그렇게 전 파혼을 했습니다. 집 명의 문제 결혼하고 천천히 정리해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똑같은 조건으로 결혼하니 부부가 되는 마당에 당연히 공동명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에 하나 공동명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냥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출금 평생 같이 갚아 나가자면서 명의는 당연히 혼자 유지하겠다고 하니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전에 재산에 대해 따지고 든다며 이런 제게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결혼 시작부터 대부분 반반 결혼하는데 제가 그 정도 주장도 못 펼치는 게 수렴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